오늘은 이제 종강 수업이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면은요. 파일에 가서 열기. 그 다음에 16장 그리고 펜션 펜션을 여셔도 되고 뭐를 여셔도 상관은 없겠죠. 예. 자료 좀 줘야 되겠네. 싹 없어가 안 가져와가지고. 뭘? 이거 저 성한당 자료. 다시 다. 내 문서에 보시면 내 사진에 사진 그림 폴더에 아무 그림이나 가져오셔도 돼요. 성한당 폴더에 있는 거 안 가져오셔도 상관없어요. 아니, 오늘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 한 장도 없어. 샘플 그림이 있어요. 아, 그래. 예. 자,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가시면 사진이라는 곳에 사진 샘플이 있거든요. 이런 뭐 튤립이나 뭐 이런 거 가져오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쓸 건데요. 이렇게 해보래요. 툴박스에서 가보시면은 여기 커스텀 샤프 툴이라고 하는 걸 찾으라는데요. 그 T자 밑에 T자 밑에 보시면 릭탱글 툴 뭐 이렇게 사각형 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원형 그 다음에 다각형 선 막 꼬불꼬불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걔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쉐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쉐프. 여기 화살표 눌러보시면은요. 화살표 눌러보시면 뭐가 요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몇 개 안 보이죠? 그 옆에 화살표 눌러서 all 그러면 오케이. 와, 뭐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를 찾을 거냐면요. 여기에 동글동글한 거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요거. 중간 정도 내려가니까 이런 모양이 있네요. 스피럴이라고 써 있는데요. 예. 얘를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하고 선택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모양이 생겨요. 이게 너무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오른쪽에 레이어 생긴 거 있죠? 얘 버리고 다시 쉐이프 툴로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이때 쉬프트 눌러서 그리면 예, 모양새가 이렇게 딱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무브 툴 얘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색깔은 약간 뭐 노르스름한 거 하라는데요. 예, 노르스름한 거 뭐 하래 이렇게. 잠깐만 색깔이 안 바뀌었다. 잠깐만요. 얘는 뭐 기본 색깔로 바꿔놓고 컬러에 가서 몇 장이라고? 16장. 그 다음에 컬러에 가서 색깔은 노란 거를 이렇게 고르세요. 예.
원래 255에 255 이건데 이렇게 하시면 노란색 될 거예요. 저 상단에 보면 칼라 있죠? 네, 그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T자 눌러가지고 T자를 여기다 클릭할 거예요. 여기다. 요 T자 눌러가지고 T자를 요 노란색 부분 있잖아요. 노란색 부분. 예. 영어로 제가 프리티 펜션 잠깐 띄고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글씨가 안 나오는데 뭐가 자, 글자가 안 나온다고요? 한번 보세요. T자가 요럴 때가 있어요. 요럴 때가 있죠. 모양새가 T자는 이렇게 네모 안에 T자가 보이죠? 잘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배경 색깔을 바꿔놓고 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자, 이렇게 놓고요. 아까 이걸 가지고 그렸잖아요. 이렇게요. 그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색깔은 여기에서 노랑으로 바꾸세요. 그랬는데 노랑 중에 아무거나 고르세요. 예, 그러니까 노란색이 됐는데 요 T자를 누를 때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하고 요렇게 달라요. 모양새가. 요거하고 그러니까 요 꼬불꼬불한 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T자가 약간 모양새가 생겨요. 그냥 갖다 대면 네모난 점점 박스 안에 T자가 보이고 이제 이렇게 클릭하고 만약에 영어를 막 쓰면 이렇게 생기는 거고 여기다 클릭하면 요거 마지막 요거 누르셔야 돼요. 자, 여기다 클릭하면은 예, 잠깐만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모양새가 이렇게. 이때 글자를 A, B, C, D, E, F, G 이렇게 쓰면 글자가 이거 따라가요. 글자가 따라가. 그래갖고 이걸 블록을 잡아서 글자를 크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다시 볼까요? 요럴 때 클릭을 해가지고 책에서는 프리티 펜션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어요. 프리티 펜션. 예. 그 다음에 똑같은 글자를 여러 번 쓰래요. 그러면 블럭을 잡을 때 블럭 잡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예쁘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안 예쁘다. 이 글자가 그게 썩 안 예쁜데? 다시 한번 해볼까? 자, T자를 써서 이 겉에다 써야 되는데 프리티 펜션
분명히가 이제 글쎄를 했는데 글자를 여러 번 쓰라고 되어 있죠? 예. 그걸 복사했어? 복사해서 붙이는 거는 예. 키보드를 복사해서 마우스로 복사 드래그 하면 안 되니까는요. 예. 키보드로 하셔야 되는데 쉬프트 키 누르고 왼쪽 방향을 가면은 예. 블럭이 돼요. 이렇게 쉬프트 키 누르고 지나가면은 블럭이 되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쓰시든지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은 뭐 그냥 다 직접 써봐야지 뭐. 그리고 여기 색깔은 뭐 하얀색 하라 그랬나요? 하얀색? 글자 색깔을 하얀색 하라 그랬나? 예, 하얀색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예. 하얀색 들어갔어. 이 글자가 요 동글뱅이 돌아가는 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영 안 이쁜데? 글자에 감춰버렸어. 오퍼시티를 뭐 줄이든 늘리든 이건 상관이 없는데 키워야 되는데 키를 못. 지금 글자가 이렇게 요 테두리 선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테레비전에 지금 올라왔어요. 뉴에 가서 제가 신종에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글자를요. 요거 모양이잖아요. 지금 요 모양. 요 모양에 가서 아까 꼬불꼬불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색깔은 약간 노르스름한 거로 처리해버리는데 이렇게 노란 거로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투명 처리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다 이제 T자를 써서 버티컬, 허리젠탈을 써야 되겠죠? 버티컬은 세로 쓰기니까 안 되고 가로 쓰기가 잖아요. 가로 쓰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여기다 놓고 이제 쓰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프리티 잠깐만 글자 색깔을 만약에 빨간색으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프리티 페인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완성이 됐나요? 이 메모장 쓰면 안 됩니까? 네? 메모장에서 복사. 메모장에 써가지고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들어가면 돼요. T자 눌러가지고 그게 제일 편하죠. 얘를 오페스티를 70을 줘라. 지금 쉐이프1을 오페스티를 70을 주라 그랬는데 걔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글자가 그 동글동글 돌아가는 골뱅이 그림에 위에 올라왔어요. 글자 끝에 올라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놓고 T자를 쓰면은 그래 이렇게 이 글자에 무져 들어간다고. 이거를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책에는요.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이 그림 다시 제가 아무 그림이나 가져오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모양새 있잖아요. 요런 모양새. 요런 모양새를 만약에 요런 거 있잖아요. 반달 그림이라든지 지금 골뱅이 그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하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하트를 이렇게 그리면 하트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하트가 그려졌는데 이 하트의 색깔을 만약에 내가 뭐 노란색으로 칠한다 그러면 노란색에 일단은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글자를 쓰겠다 이거지. 글자를 쓰는데 이 안에다 쓰면은 별도로 쓰는 거고 마우스가 이렇게 꼬불탕 생긴 글자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글자를 쓰면은 그렇죠. 이렇게 글자를 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끝났네. 얘는 겉에 돈다. 겉에 돌죠. 예. 얘는 왜 겉에 돌지? 아까 거는 안 돌고. 다시 그러면 꼬불탕 그림으로 바꿔서 이렇게 그리고 밑에 색깔은 약간 다른 거로 바꾸고 T자 눌러서 응? 겉으로 오는데? 겉으로 오자. 뒤로 올라오자. 이상하다. 아까는 안 그러더니. 아, 이게 사람을 놀리네. 아, 글자를 좀 크게 하니까는요. 네, 글자를 크게 하니까 위에 올라탄 것처럼 보이네.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요 밑에 쉐이프 있잖아요. 쉐이프. 얘를 오페시티를 좀 줄이래요. 밑에 골뱅이 들어간 모양 있잖아요. 예. 얘를 좀 줄이래. 희미하게 하래요. 예.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여기서 흰색으로 하라 그랬나? 흰색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근데 영어를 요 에디트에 가셔서 에디터에 있어요. 에디트 가면 제일 끝에 프리퍼런스라고 있어요. 예. 가셔서 제너럴 타입 누르셔도 되는데 제너럴 가세요. 일단 예, 제너럴. 그럼 제일 끝에 타입이라는 곳에 있어요. 타입. 타입? 저 제너럴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럼 제일 밑에 예, 타입. 타입. 밑에 두 번째가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되어 있거든요. show font name in English. 예, 예. 이게 영어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얘를 해제하면 돼요. 아, 요걸 해제. 이걸 해제하면 우리말로 그 나라 말로 보인다고. 에디트에서 프레퍼런스에서 안 나오는 지금 에디터에서 타입 저기 에디트 프리퍼런스 밑에 타입 요거예요. 여기 파일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그럼 글꼴이 이렇게 우리말로 나옵니다. 자, 파일에 가서 오픈 18장이죠? 네, 18장 17장 거 말 그림 가져와서요. 이걸 가지고 한번 꾸미는 연습 해볼게요. 지금 236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말이 무슨 유화 그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유화로 처리한 것처럼요. 그렇죠. 예, 그런 거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시고요. 필터 아티스틱 이게 우리말로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뭐 칼라 펜슬, 그러면 색연필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러면 색연필을 클릭해 보시면 돼요. 일단 색연필. 색연필을 선택하시면 책에는 필터 아티스트에 가서 컷아웃 하라 그랬는데 컷아웃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가보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컬러 펜슬도 있고요, 컷아웃도 있고요, 드라이 브러쉬도 있고요, 이렇게 필름 그레임도 있고요.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밑에 브러쉬 스트로크라는 거를 클릭해 보면 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뜰 거예요. 자, 그럼 저 위에서부터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뭐 여기 페인트 뭐 그 다음에 오, 이런 거 보면 예쁘지 않아요? 이런 거? 예, 만약에 OK 누르면 보세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용해서 뭐를 했냐면요. 예전에 이제 결혼하고 나선가? 결혼하기 전인가? 그 초무렵인데, 이제 처가 식구들 행사할 때, 이제 처 이모님, 뭐, 이제 처 삼촌님, 이분들 이제 뭐, 환갑잔치도 하고 뭐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포토샵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클릭만 하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복 단하게 입으신 모습을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걸 인화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앨범에다 껴가지고 이렇게 두툼하게 제작을 해서 드렸어요. 부조금이 부조하는 게 훨씬 싸다고. 이거는 돈이지만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앨범을 이렇게 두툼하게, 왜냐면 조그맣게 붙여드리긴 그렇잖아. 그렇다고 결혼식 앨범처럼 멋있게 제작은 너무 비용이 드니까 그냥 우리 백화점이나 이렇게 가면 접착식으로 돼 있는 그 앨범 있잖아요. 거기다가 8 곱하기 10으로 A4탄으로 인화해가지고 하나씩 빼가지고 다 붙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제가 이제 막내 사회인데 막내 사회 멋있다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막내야 나도 이번에 뭐 하는데 와라 뭐 이번에 하는데 오면 안 되냐. 약간 한 3번 다녔거든요. 가서 찍었으니 어떻게 돼? 그렇게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늡니다, 옵션이. 비디오는 안 되냐, 뭐 그래서 비디오도 해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 집사람이 아주 그냥 주가가 쫙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요거 가지고 히트를 본 거죠. 요걸 가지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필터에 가서 여기 밑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텍스처 뭐 이런 것도 있죠. 오, 이런 것도 되게 예뻐요.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그냥 가족사진 찍을 때요. 보통 행사장에 가면 가족사진 찍는 사람, 사진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찍는 건 찍으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신랑 신부 얼굴을 찍는다 그러면 굳이 제가 따라가서 찍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랑 신부가 이제 뭐 결혼식 할 때 보면 싱글벙글 웃는 신랑 신부도 있지만 특히 신부가 이제 하객한테 절한다든지 특히 친정 엄마 아빠한테 절하잖아요. 그때 울거든. 그런 걸 찍는 거야. 눈물 흘리는 모습을. 그럼 이제 친정 엄마도 눈물을 이렇게 닦거든요. 그런 건 사진사가 안 찍어요. 안 이쁘다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찍어주는 거지. 보조들이. 그걸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단체 사진 찍은 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엠보싱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면 되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이렇게만 하면 안 이쁘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되돌려 놓고 볼게요. 원 사진에서 필터, 아티스틱, 컷 아웃 하라고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어. 얘를 어떻게 줘줄 거냐, 이런 거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엣지, 이런 거. 얘도. 이런 것도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참 표현하기 어려워요. 용어들 자체가 어려워서.
필름 효과를 주라고 하는데 필름 효과를 줄 때 이제 어떻게 줄 거냐 하는 거고, 예, 이런 것들. 이거 참 애매해요. 왜냐면 제가 디자인을 전공한 게 아니다 보니까는 용어 자체도 어렵고 표현 방법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딱 봐서 필터 샤픈, 그래서 이런 샤픈을 썼는데 이게 예뻐 보이면 그걸 하는 거고, 또 여기 샤픈에 가서 또 뭐 샤픈 모어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처리가 됐단 말이야. 뭐가 약간 원래 사진보다 필터 샤픈 모어를 해주면요 왠지 살아나요. 깃털 같은 게 막 예쁘게 나타나거든요. 특히 확대해서 보면은요, 확대해서 보면 달라요. 굉장히 예쁘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면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펜 효과를 주는 거예요. 펜 효과. 예, 샤픈이라고 하는 게 펜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필터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프레스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잘못 보면 되게 안 이쁘죠? 흉할 수 있어요. 신랑 신부 예쁘게 단장하고 화장 잘하고 찍었는데 신랑 신부 얼굴을 이따구로 만들어 놓으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이건 그 신랑 신부 얼굴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예. 그리고 그 샤픈 처리하는 것도 안 되죠. 신랑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촥 막 깃털 세운 것처럼 날아가잖아요. 그럼 그것도 안 이쁜 것 같고. 예. 자, 그래서 우리 포토샵도 있지만은요, 포토스케이프라는 게 혹시 설치가 되어 있나 보세요. 포토스케이프.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포토스케이프라는 수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만약에 혹시나 있으면 포토스케이프라는 거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고요. 예. 우리 선생님은 포토스케이프 설치 안 돼 있으시죠? 포토스케이프는 알려드릴게요. 제가 먼저 좀 알려드리고 나서 필요하시면 그때가 설치하시면 되니까는 제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은 여기에 9번이 포토스케이프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 업로드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제가 여기 다운로드 받으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를 설치해서 쓰시면 돼요. 그 다른 것들 뭐 나오는 거 있으면 설정하지 마시면 안 되고, 그래서 포토스케이프가 이제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 편집이죠. 편집. 사진 편집 버튼에 들어가면 우리 강의실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한번 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우리의 성한당 포토샵 17장에 있는 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여기도 밑에 보시면은요, 밑에 보시면은 필터라는 게 있어요. 밑에 필터를 보시면 필름 느낌, 비네팅, 오래된 사진, 뭐 아웃포커싱. 근데 아웃포커싱은 이건 안 이쁘더라고요. 자, 먼저 필름 느낌을 보면은요, 강하게 줘라 그러면 얘가 필름 처리한 것처럼 색깔이 좀 변해요. 예, 그리고 취소하면 되돌아오니까는 필터에 가서 필름 느낌도 벨비아, 프로비아 뭐 이런 아그파 이런 거 있잖아요. 필름 사진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필름이 후지하고 그 코닥이었잖아요. 근데 후지하고 코닥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런 걸 하더라고요. 후지 필름에는 뭐 캐논 카메라를 쓰고 코닥에는 니콘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카메라마다 특성이 달라서 느낌이 있고요. 여기 나는 벨비아라든지 프로비아 같은 건 뭐냐면은 액타 필름이라고 하죠. 우리가 쓰는 필름은 네가 필름이라고 하죠. 네가 필름. 필름이 완전히 거꾸로 들어가죠. 색깔이 반대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촬영하는 필름은요. 그런데 그 슬라이드 필름이 있잖아요. 슬라이드 필름. 빛을 비치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슬라이드 필름을 우리는 플러스 필름, 파시티브 필름이라고 하고 그 액타 필름이라고 하는데,
벨비아나 프로비아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벨비아 느낌을 주면은 색깔이 살짝 변해요. 그래서 사진학과에서도 제일 먼저 들어가서 배우는 게 흑백 배우고, 일반 필름보다 흑백을 배우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필름 배우고, 그리고 디카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슬라이드 다르고 필름 다르고 디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한 기능들이 요 안에 들어 있어요. 또 아그파는 독일제 필름이잖아요. 독일에서 나온 필름인데 아그파가 그렇게 좋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후지하고 코닥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네들 마케팅 때문에 그런 거지. 외국에서 보면 아그파를 최고로 쳐준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월남전에서 촬영한 사진 보면 다 아그파 필름이고 이나지도 아그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효과를 준다든지 여기 보면 또 이런 거 있어요. 비네팅은 뭔지 아세요? 빛이 들어오는 거, 빛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살짝 준다는 건데 과도하게 주면 안 이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약간 거시기하네. 예. 필터에 보면은 여기 뭐 흐리게, 종이질감 뭐 이런 거 있죠. 종이질감. 약간 살짝 이런 거. 이런 게 포토샵은 말씀드리기가 되게 용량이 무겁잖아요. 근데 포토스케이프는 무료고 되게 간편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눈이 빨갛게 나오고 그런 건 어때요? 눈이 빨갛게 되는 거 처리하는 거는요. 도구에 가면 빨간 눈 보정이라고 있어요. 빨간 눈 보정. 우리가 이제 사람 얼굴을 찍게 되면은 실내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동공이 어떻게 되죠? 어두우니까 동공이 커지거든요. 이때 후레쉬가 번쩍거리니까 어떻게 돼요? 눈동자가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예. 동물하고 달라서 사람 눈이 좀. 빨간 눈 보정 이것도 눈 주위에 체크하면 됩니다. 예. 근데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제 얼굴을 한번 좀 놓고 볼게요. 이게 기냥하면 안 되고요. 아주 오래전에 자 요렇게 만약에 눈이 있는데 이거 빨갛게 됐다 그러면요. 빨간 눈 보정을 클릭해 가셔갖고요. 마우스로 요렇게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으로 요렇게 눈 주위에다. 예, 눈동자에다가. 그 지금은 빨간 게 없으니까 빨간 게 그냥 눈이 가만히 있지만 빨간 눈이 있는 데를 이렇게 마우스로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하면요, 그 빨간색의 색감이 빠져요. 빨간 눈. 예, 여기 보세요. 입술은 좀 빨가스름 하잖아요. 입술에다 제가 비비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가 색깔이 탈색이 돼버리죠. 예, 그 효과예요. 근데 잡티 제거하는 것도 있어요. 잡티는 검은색을 탈색하는 거니까 예, 눈썹이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얘를 눈에다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예, 이렇게 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빨간 눈 보정은 빨간색을 탈색하는 거고 잡티 제거는 기미주근깨 같은 거를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확대를 시키시는데 이런 검정 부분 있잖아요. 검정 부분에 하면 탈색이 돼버려요. 흉할 수가 있으니까는 과도하게 하면 안 되겠지. 예. 요거는 그나마 그때 뭐 이렇게 막 허연 거를 발라줘 갖고 찍어 가지고 검은 게 없어 보이는데, 예. 사람 찍다 보면 이제 검은 부분 나타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요거를 탈색시켜 주면 되고, 모자이크 처리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면 예, 뭐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요? 모자이크 이렇게 모자이크 되죠? 그렇죠. 이렇게 뭐 이런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과도한 거는 안 하는 게 좋겠고요. 여기 이제 필터 같은 것도 뭐 필름 느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필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선명하게, 이걸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선명하게 처리하면
과도하니까 이상하네. 그렇죠? 예. 그럼 자르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르기도요. 여기 보면 자르기로 가시면 그냥 자를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비율대로 자를 거냐. 근데 그런 거 있죠. 증명사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증명사진은 비율이 있거든. 예. 자, 제가 다른 사진을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어린이를 만약에 증명사진을 만들고 싶은데 이건 막 자유롭게 촬영한 사진에서 증명사진이 될 수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증명사진 비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요, 딱 그 비율로 가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비율을 못 건드려요. 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자르기. 그러면 이거 증명사진 비율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원형 자르기 할 때요. 원형? 네. 원형 자르기에서. 예, 여기 원형 자르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런 거죠. 원형 자르기 하면 비율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램프에 하면 이 자르기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밑에 그 배경화면 흰거 그거 없이 하라면 돼요. 이거 하얀 거? 네. 사진 동그란 원형 그것만 살리고 나머지 흰 바탕 그건 안 돼요. 그게 아닌가. 예, 그렇게 하시려면, 왜냐면 얘가 투명 처리됐으면 좋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투명 처리는 기본적으로 안 되고요. 투명 처리하려면 포토샵으로 하셔야 돼요. 포토샵에 와요. 예, 포토샵에서 둥그렇게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새로 만들기를 눌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레이어. 그러면 얘는 흰 바탕이고요. 레이어는 투명 바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코알라를 가져간다 그러면 코알라가 이제 하나 왔잖아요. 잠깐만,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잘못 왔다. 자, 코알라를 제가 하나 다시, 자, 여기서 오픈해 가지고 말을 하나 가져올게요. 다시요. 말 여기 뒤에 있네. 그렇죠? 말을 하나 가져와서 얘를 원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잠깐만, 원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복사를 하고 여기다 붙이면 들어오죠. 너무 작아서 그런 거지. 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왔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얘를 이렇게 해서 복사, 여기다 붙여넣기 했어요. 이거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흰 바탕에 지금 말이 들어온 거고요. 이렇게 되면 밑에 거를 삭제하면 가렸잖아요. 눈을. 그럼 얘가 뭐냐면은 이제 투명 상태의 원이 들어온 거죠. 투명 상태에서. 그래서 얘를 저장하면 돼요. 이제 저장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잠깐만요. 다시. 이왕이면 얘가 그림이 너무 작으니까 큰 그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사진에 가면 자, 얘를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요.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 점점 이거 투명해요. 얘를 이제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얘를 저장하실 때 요거 아니고
요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Save as. PSD는 포토샵 파일이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내 사진 폴더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뭐로 저장하느냐? JPG는 투명 배경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PNG로 하셔야 돼요. PNG. PNG 여기 있네. 예, PNG로 저장하시면 예, 투명 처리. 예,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요. 이게 투명한 상태로 돼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 사진 폴더에 어디 저장됐지? 아, 여기 돼 있네. 그렇죠? 이렇게 봐서는 그냥 봐서는 얘가 허연 건지 투명인지 모르죠.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거를 다른 그림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잠깐만요. 자, 포토스케이프에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라이브러리에 사진 폴더에 투명이잖아요. 그렇죠?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얘를 가져와 볼까? 여기다가 사진을 하나 더 겹쳐 볼까요? 자, 어떻게 됐어요? 투명됐죠? 예. 그냥 봐서는 허연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그림에다 올려놓으면은 투명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명은 반드시 PNG로 저장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애 얼굴만 딱 떠있는 투명한 상태로 사진이 하나 올라올 수가 있어서 편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포토스케이프도 투명한 거를 만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진 있잖아요. 분수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얘는 빼버리고 얘를 아까 잘랐지 않습니까? 원형으로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게 자르고 나면은 이 부분은 투명이 아니라 흰색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얘는 처리를 못해요. 얘는 처리를 못하고 천상 아까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은 여기 투명했다 그랬죠? 네. 이 그림이 투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르기를 해요. 투명 영역을 잘라요. 그래 놓고 나서 크기가 좀 작다 하니까 얘를 이제 뭐 한 300에 뭐 한 600으로 이렇게 하면 크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다가 이제 어떤 이런 그림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들어가고 또 뭐 이런 그림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작업을 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요. 여기는 투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누르면은요.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한번 볼게요. 투명 처리 2번. 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은요. 자, 이 그림에다가 아까 투명 처리 2번이 있었죠? 이거에다가 그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림을 가져와야 돼.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뜨니까 안 되고 일반 그림에다가 밑에 그림으로 가져와야 돼요. 가져오면 아까 요거였죠. 요거요. 얘를 가져오면은 보세요. 투명한 상태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투명 사진을 가져와서 그 투명한 영역을 잘라가지고 걔를 꾸미면 걔가 투명이 되는 거예요. 포토샵은 포토샵은 배경을 선택해버리고 저장하면 흰색까지 포함되니까 안 되고 백그라운드는 눈을 빼고 레이어에다 작업을 하신 거를 저장하시면 여긴 투명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241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뭐 효과를 주는 건데 아까 포토스케이프에서는 아까 뭐 그 기본에 가서 필터 기능을 준다든지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좋아요. 사실은 이런 펭귄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거를 뽀샤시 한단 말이에요. 뽀샤시. 여기 뽀샤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강하게 뽀샤시를 해라 그러면
주변이 이렇게 날아가서 뽀얗게 변하거든요. 분칠한 거 마냥. 과도하면 좀 흉하니까는 뽀샤시 화살표가 있고 뽀샤시 글자가 있는데 글자를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보고 흐릿하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궤도를 좀 줘가지고 마음에 들면은 이제 뭐 확인 눌러주면 약간 뽀샷이 됐죠. 그렇죠? 취소하고 재실행을 해보면 뽀샷이 된 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내가 특정 영역만 하고 싶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포토스케이프 통으로 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뭐 포토샵으로 따로 작업을 하셔야 되겠지. 자, 지금 자전거 그림 가져오래요. 자전거 그림. 17장에 보면 자전거 그림이 있는데 이 자전거 그림을 가져와 가지고 뭘 어떻게 좀 꾸밀 건가 봐요. 지금 완성된 작품은 어디 있냐면은 236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전거 완성된 게 완성된 거는 사진이 안 나왔네. PSG만 나와 있네. 예, 236페이지 보시면 포토샵 CS4라고 글자를 써가지고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테두리에다가 여기다가 이 하얀색 테두리를 둘러가지고 글자를 막 쓴 거예요. 예. 자, 먼저 필터, 아티스틱, 드라이 브러쉬. 그래서 OK를 한번 눌러주래요.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브러쉬 크기를 얼마나 크게 할 거냐? 2. 그 다음에 이건 10. 브러쉬 디테일은 10으로 주고요. 예, 중간 것만 바꾸면 되겠네. 중간 것만. OK를 누르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약간, 자, 그 다음에 요거. 직사각형. 선택 툴 밑에 있는 거죠. 왼쪽, 우리는 왼쪽으로 보이고 얘를 하나로 보면은 밑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 보면 꾹 눌러 가지고 릭탱글 사각형을 클릭해 가지고 책에서 한 이만큼 뭐 이렇게 블럭을 잡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네. 예, 여기죠, 여기. 예. 이 빨간색은 뭔지 모르겠네. 지금 툴박스에서 이걸 가지고 마우스로 클릭하고 가운데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자전거가 보이게끔 이렇게 자른 것 같아요. 자전거 보이게끔 자른 것 같아요. 뭐 대충 한번 잘라보죠 뭐. 예, 그 다음에 셀렉트 인볼스 하셨어요? 그럼 뭐가 된 거냐면 조금 전에는 얘를 드래그 해갖고 자전거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자전거가 아닌 자전거 바깥 부분을 선택하고 싶은 거였거든. 알맹이가 아니라 겉에 거를. 그래서 셀렉트 인볼스를 하니까 반대께 선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필터에 가서 여기 네 번째 건가요? 디스토트. 여기 가서 글래스. 유리 효과를 주래요. 유리 효과. 그래서 3에
3의 3, 5의 3으로 되어 있는 걸 3의 3으로 바꿔보래요. 그래서 OK를 누르면은 지금 블럭 잡은 거 뒷배경 주변 있잖아요. 주변 얘가 약간 유리로 이렇게 쳐진 것처럼 보이세요? 그 다음에 이거 점점점점 나타난 건 컨트롤 D 하면 사라지니까.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이 자전거 부분은 아까 예, 필터를 그려놓고 나서 이 주변이죠. 주변 이 겉에 왁구라고 하는 부분 겉부분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는 안에를 선택해 가지고 반대 영역을 뒤집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유리 효과를 주니까 지금 저 창가라든지 나무라든지 오른쪽에 이런데 계단 쪽에 보니까는 약간 유리 쪽으로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처럼 유리 효과가 났어요. 자, 그 다음 새 레이어. 저 오른쪽 끝으로 내려가시면 휴지통 옆에 레이어 있거든요. 레이어가 하나 생길 거예요. 빈 종이, 비닐이 하나 생긴 거죠, 레이어가.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다시 그 직사각형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좀 약간 요렇게 아까는 아래를 좀 많이 잡았지만 이제는 겉에들이 조금만 당겨놓고 드래그 해보세요. 하셨어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디트 스트로크 그 다음에 7픽셀 7 정도 주고요. 색깔은 흰색.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색깔에 가서 흰색을 고르실 때는요. 저 왼쪽 끝부분 보이세요? 여기요? 이 부분, 이 끝부분 있잖아요. 마우스로 여기를 누른 상태로 이 안을 누른 상태로 저 왼쪽 모서리를 탁 치고 들어가면 걔가 흰색이 돼요. 오케이 누르면 흰색이 됐고, 뭐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이 되면 노란색 테두리가 칠해지는 거니까 오케이 눌러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점점점 사라지면 컨트롤 T. 아까보단 제가 안으로 좀 집어넣는데 이 선이 두꺼우면 좀 흉하겠지만 적당선에서 해보면 지금 이 부분이 유리 효과를 준 거예요. 이 부분이 유리 효과를 줬는데 그 사이쯤에다가 테두리선 하나 넣어버린 거지. 그래도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진 않고요. 예를 들어 이건 남의 사진이니까 지금 예쁘질 않은 거예요. 만약에 내 사진을 가져와서 작업해보면 막 욕심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쓰는 건 T자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 글자 많아요. 글자체들 많이 있으니까는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글자가 너무 크면 흉하니까 또 좀 작게 줄여 놓으시면 되고요. 색깔은 여러분이 바꿔주셔도 돼요. 마음에 드는 색깔로. 글씨가 투명 글씨도 있는 거 그거는 어? 글씨를 그려놨을 때 투명 글씨가 있잖아요. 밑에 호리젠탈. 여기요? 예, 호리젠탈. 이거요? 예, 예. 아, 이건 뭐냐면은요, 허리젠탈 타입 마스크 툴이라고 하는 거는
클릭을 하고 글자를 쓰면 이렇게 변하잖아요. 하고 썼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미지에 가서 에디트에 가서 스트로크 그 다음에 색깔은 잠깐만 이거는 뭐냐면은요 기능이 이거는 일반 글자고 이거는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로. 예. 일단은 이 위에 거로 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다 글자를 따로따로 쓰실 거라면 글자를 한번 쓰고 완성 누르고 다른 곳에 가서 또 글자를 한번 더 쓰고 이런 식으로 예. 두 군데다 쓴 거죠. 여기는 지금 포토샵 CS4라고 썼는데 굳이 뭐 포토샵을 쓸 필요 없고 예. 원하는 거로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비빔밥 만드는 거예요. 뭉개는 거거든요. 아까 수가 227페이지 있잖아요. 200, 27페이지. 217이요? 227. 227이요? 네. 예. 그 커스텀 예, 커스텀, 예. 여기서 도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막 글을 써가지고 글자를 따라가게 할 수는 없어요. 아, 내 모양대로? 네. 그걸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여기에서 지금 원하시는 게 요거잖아요. 요건데, 내가 지금 요 모양 말고 만들겠다라는 거죠. 모양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 안에도 등록을 해야 돼요. 이걸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틀이 있는 거 반면에 내가 틀을 만들 수가 있는데, 틀을 만들어서 그 틀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지그재그 막 이런 틀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등록을 시켜놓고 이제 작업하는 건데, 브러쉬가 그릴 거예요? 브러쉬 같은 경우, 펜슬. 예.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는 우리 난초 같은 거 뭐 이렇게 잡초 같은 거를 브러쉬로 만들어가지고 그 집어넣었잖아요. 이렇게 막 뿌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모양새 나오잖아요. 이렇게. 내가 예. 하고 싶은 약간 좀 달라지죠. 브러쉬하고 또 개념이 다른 거라. 그 포토샵이 막 되게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는 어느 한 부분을 잘 모르면 맥혀버려요. 참 불편한 거는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포토샵에 있는 글자를 썼는데 이 책에서는 색깔을 서로 다르게 썼네요. 저도 지금 여기에는 색깔을 얘 따로 지금 글자를 써봤거든요. 예. 그 다음에 25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파스텔 효과를 줬어요. 파스텔 효과. 어디 여행 가서 찍은 풍경 사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연습 삼아서 파스텔 효과를 주면 예뻐 보일 수 있어요. 예. 와, 어렵다. 포토샵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이쪽에 1시간에 가는 3개월 바빠. 예. 뭐 하나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진득이 앉아가지고 막 꼼지락꼼지락 해야 되는데 그럴 적인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참 불편한 건 있어요. 해야 3개월 가는 맞지. 예. 한번 해가지고 뭐. 하여튼 3개월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